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 연산자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공사 패키지에서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선택할게요. 두 번째 파일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이름은 조건 연산자이기 때문에 if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만들고 가도록 할 거고요. 피니시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연산자를 실습할 준비가 됐는데요. 제가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와 7을 입력받았다라고 하면 두 수 중 큰 수는 7이죠. 이 7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은 두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 입력받기 위한 준비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생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 스캐너 해서 입력받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스캐너를 사용하시려면 임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포트 스캐너를 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리소스는 걷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로 걷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두 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럼 두 수를 입력받을 변수를 선언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n1에다 하나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in.nextInt 해서 정수 하나 받아주고요. 그리고 n2에다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in.nextInt에서 정수 하나. 그래서 정수를 두 번을 입력을 받는데 첫 번째 정수는 n1에 두 번째 정수는 n2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간단하게 뿌려주고 가도록 할 건데요. 메시지는 제가 여기에다 두수 입력이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를 입력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수 중에 큰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으신 건데요. 그러면 큰 수를 구하는 변수를 제가 라지라고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지에는 n1을 준다라고 하면 n1이 큰 수가 되는 거고요. n2를 준다라고 하면 n2가 큰 수가 되는 건데 n1과 n2 중에 어떤 수가 큰 수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조건 연산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 연산자의 사용 방법은 어떻게 써주시냐면요. 처음에는 조건을 써주시고 물음표를 써주시고요. 이 조건이 참이었을 때의 값을 두 번째, 이 조건이 거짓이었을 때의 값을 세 번째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구분은 물음표와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조건을 써줍니다. n1이 n2보다 크다면 이런 조건을 써주시면요. 조건이 끝나면 물음표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었을 때의 값 있죠? 참이었을 때에는 n1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이었을 때 값에다 n1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이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큰 값은 n2가 되는 거죠. 그럼 거짓이었을 때 취해야 될 값은 이 세 번째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와 7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서 5가 7보다 크다는 건 거짓이 되죠. 그러면 n2라는 값이 요 연산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n2가 라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7과 5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조건은 참이죠. 그러면 n1이라는 값을 이 조건의 결과로 취하게 되는 거고 이 조건의 결과 n1이 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두 수 중 큰 수가 요 라지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우리는 이 조건의 결과가 라지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두 수 중 큰 수는 여기에다 라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뽑아보면요. 두 수 중 큰 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F11로 실행을 해봐서 두 수를 입력을 받아보고요. 두 수 중 큰 수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F11로 앞에 있는 수를 한번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두 수 중 큰 수는 뭐뭐입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건 연산자는 조건이 간단한 경우 참이나 거짓의 값을 결과로 얻는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음표와 콜론으로 구분지어서 조건 연산자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형변환 연산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공사에서요.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세 번째 파일의 이름은 03 그리고 캐스트라고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팀이라고 줄까요?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메인은 만들고 갈 거고요. 피니시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캐스팅 연산자는 언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울 거는요. 형을 변환하는 형 변환 연산자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10이에요. 그리고 B가 3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더블형의 R이라는 변수에다가 A에서 B의 나눗셈한 결과를 R에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결과값으로 3.3333이라는 결과를 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R이는 이라고 해서요. 여기에다 플러스 R이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결과값이요. 3.33이 아니라 3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배웠듯이요. 정수 연산에서 결과는 몫을 구한다라 그랬죠. 그러면 몫을 10 나누기 3하면 몫은 3이잖아요. 그럼 정수 연산에서는 몫을 구하는데 그 몫이 아무리 더블형이 들어간데도 3.0이라는 결과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연산 결과를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한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둘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은 실수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변하고 싶은 이 변수 이름 앞에다 가로를 써주시고요. 변형하고 싶은 자료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블 A라고 하면 A라는 변수가 여기에서만 잠깐 더블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A는 원래는 인트였는데 여기에서만 잠깐 형을 변환해서 자료형을 변환을 해서 10.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3.33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형을 변환하고 싶을 때 우리는 형 변환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변환하고 싶은 변수 이름 앞에다 가로를 써주시고요. 자료형만 써주시면 이 변수가 더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면요. 얘는 누가 변환이 되는 거죠? B라는 변수가 더블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B가 변환이 돼도 이때도 3.33이 나오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A 나누기 B를 가로를 쳐주면 가로를 쓰는 순간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지는데 A 나누기 B를 하면 정수연산의 결과로 몫을 구하게 되죠. 그 몫을 더블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몫을 형변환을 한 거니까 이때는 결과가 3.33이 아니라 3.0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한 후에 형변환을 하는 건 사실 이 시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블형에 D라는 변수에 3.9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가 3.9인데요. 제가 이 3.92에서 정수부만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수부 형태만 이 3만 구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정수부를 인트형의 대시라는 데에다가 주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D라는 변수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더블이고 얘는 인트죠. 근데 D라는 변수에서 나는 정수부만 필요해. 그러면 D에서 인트로 형변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절삭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가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D의 소수점 이하가 버려지게 되면 3이 되게 되고요.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 대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수부만 볼 수가 있고요. 정수부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대시라고 봐보면요. 이때는 3이라고 정수부만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료형에서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형을 바꿔서 쓰고 싶을 때 우리는 형변환 연산자를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조건 연산자와 형변환 연산자까지 알아봤습니다.